안녕하세요. 네, 박정호입니다. 예. 네, 조금 걸었어. 어디서부터 그러셨어요? 서대문이요. 아, 예.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예, 많이 걷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요. 아니 그래서 멜밀 그냥 조용히 따라 들어가는데 왜 그러세요? 네. 아니 네. 많은 시민분들이 네. 이 세월호 특별법 재개정과 네.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를 막기 위해서 걸었습니다. 예.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? 조심하세요. 지금 뭐 예.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저쪽에서 뭐 새누리당하고 정부가 절대 연장 안 돼, 보장 및 연장은 안 된다. 그러니까요. 라는 상황이고요. 걱정입니다, 너무. 예, 이쪽으로 그래서 가지 마세요. 지금 뭐 네.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. 네. 그걸 뚫기에는 또 수단이 마땅치 않고. 네. 네. 그래요. 근데 어떻게든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든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정말 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도 국민분들이 그걸 많이 원한다라는 게 또 보여져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뭐 의회 차원에서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할 거고 네. 최근에 불거진 그 철근 400톤 의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. 자료를 좀 내놓으라고 지금 뭐 자료 제출 요청이나 질의 같은 건 하고 있어요. 계속. 네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정부가 하는 건 아니라서 답답한 거죠. 예.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다른 야 3당은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네.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강제 종료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.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입법을 하려면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.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급을 다투는 이런 사안에서는 네. 답답한 거죠. 근데 재밌는 건 새누리당이 아시다시피 19대 때는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자고 해놓고 그렇죠. 예.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또.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서는 법 개정이 안 되게 돼 있고 네. 그런 상황이죠.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. 마땅히 지금 저쪽에서 이 법을 꼭 받아줘라고 하는 것이 노동개혁에 관련된 법령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야당이 받을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. 아니,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가다 보면 특조위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?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일단 특조위는 본인들의 의결을 통해서 백서 작성 기간 3개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의결을 하면은 3개월이 보장이 될 거고 네.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특조위 입장을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이거를 정부의 다른 기관이 이제 특조위의 기관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없다. 우린 독립된 국가기구고 우리 활동기관에 대한 법 해석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. 우리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은 종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. 조사활동기관이. 그러니까 네. 우린 더 계속 한다. 라고 일단은 하겠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있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. 있긴 네. 있다. 물론 그게 길진 않죠. 아, 그냥 뭐 자구책으로 이렇게 뭐 시간이 약간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. 그게 아니라 정확히 보장 기간을 만들어서 그런 권위를 갖고 가야 되는 게 특조위인데 네. 이게 세월호 특별법 재개정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. 네. 그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걸 뚫기 위해서 이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 등등 때문에 수단이 없다. 제 최후의 수단은 국민분들께서 의견을 힘을 모아주시는 그거밖에 없다.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협상을 하자면 또 노동사법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참 협상을 난감하고. 그것도 이제 그런 거죠. 우리가 그 노동법 계약을 받아들여주면 세월호법 해줄 거냐라고 해도 불분명해요. 그것도.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런 협상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철근 문제도 그렇고 이건 아까 자료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게 철근이 세월호 이 참사의 어떤 키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? 그거는 이제 내용을 확인해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제 철근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과적이 이제 침몰 원인이라고 계속 정부는 주장하는데 네네. 그러면 네, 그렇죠. 그 책임의 일부분을 정부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더 나오는 거고 네.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파생되는 의문이 생겨 있는 거예요. 첫 번째는 그날 아시다시피 안개 때문에 다른 배들은 출항을 안 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했어요. 맞아요. 네.
그러니까 그 출항에도 그러면 그 철근이 필요해서 뭐 공기를 맞추지 않으면 뭐 지세상금을 낸다든지 뭐 이런 네. 등등등의 이유로 작용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파생된 의문이 하나 제기가 될 수 있고,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네요. 또 하나는 세월호가 이제 한 120여 회 정도 출항을 했는데 네. 대부분 과적을 한 상태에서 운항이 됐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마치 화물선처럼 운항이 됐다는 건데 네. 그 과정에도 그러면 매번 그 제주 해군기지 관련된 물자들이 탑재돼서 그런 것 아니었나. 네. 그런 의혹도 이제 추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데 네.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게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맞아요. 정부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. 철근이 실려 있었고 매번 그런 식으로 화물을 실었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한 기업의 개인적 탐욕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세월호 해군 제주 해군기지 네.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한 관여. 어.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으로까지도 의혹이 번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어제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네. 철근 400톤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네네.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김용태 네. 새누리당 의원이 그 그게 얘기했죠. 아마 그런 취지일 거예요. 참사 당일날도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, 그다음에 항상 과적했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. 네. 그렇네요. 네. 어떻게 보면 그게 유병헌 프레임으로 몰고 가던 그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, 정부의 그런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,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봐야겠죠. 예. 봐야 된다는 면밀히 거죠. 봐야 되는데 네. 그럴 개연성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일 수도 있다는 건데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다는 거죠, 정부에. 근데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제가 직접 요청하는 것보다는 국방위 의원을 통해서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협조해서 요청을. 정말 이거 해군기지 관련 그런 자제였는지 네. 그런 상황이 맞는지. 그렇군요. 아니 오늘 가족분들께서 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농성을 하고 밤을 새고 가족들이 이래야 될까요?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이실 때도 함께 하셨고,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계신 그 사진이 정말 많은 분들의 이 가슴을 아프게 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.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오셨지만 오늘은 농성은 안 하려고요. 그렇긴 한데 참 이게 변호사일 때도 그렇고 의원일 때도 그렇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단 말이죠. 안타까울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도. 그러니까 답답하죠. 그러니까 네. 답답하죠. 답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,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20대 국회 박주민만 보인다라는 댓글도 있고요. 힘내세요 의원님, 반드시 진실을 인양을 해야 합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. 자, 끝으로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. 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, 네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. 사실 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법상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돼 있어요.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는데, 그런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또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혹시 당 지도부에서는 어떤가요, 이 문제에 대해서? 지난번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희 TF 공식 그 공개 첫 네. 회의에서 싸우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싸우려고 해도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이거를 네. 그 예전처럼 뭐 몸싸움을 해서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. 그렇죠.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지만 그걸 또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제한해 둔 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이 그런 급박한 뭐 그런 상황 그 조건을 만들어놨는데, 저번 테러방지법에서는 정의아 의장이 이걸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했잖아요. 이것도 급박한 상황 아닌가요? 제가 볼 때는 급박해 보이는데.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이제 의장이란 존재도 사실은 우리 당 출신이긴 네. 하지만
이제는 사실 우리 당이라고 부르기 네, 당적을 어렵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뭐 네. 정의화 의장이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약간 정세균 의장이 정세균 네. 의장이 당과는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거죠. 네.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기는 어렵겠죠. 하지만 뭐 얘기는 그런 부분으로도 얘기는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제가 전달한다고 또 정 의장님께서 뭐 꼭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. 그렇지 않지만 혹시 세월호 의원님들하고 뭐 안행위에서나 아니면은 뭐 세월호 그 새누리당 의원들 좀 만나서 이런 얘기 좀 하세요? 세월호 관련된 얘기? 아시다시피 그래도 뭐 앞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뒤에서는 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좀 하는 분들 계신가요? 실제로 이제 김관홍 잠수사님 돌아가셨을 때를 보면 돼요. 그때를 보면은 이제 네. 우리 당 쪽에서는 뭐 김종인 대표, 문재인 네. 전 대표님 화환이 오고 그렇죠. 의원들이 방문을 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공동 대표 화환이 왔었어요. 정의당 같은 경우도 화환도 오고 의원들이 왔단 말이에요. 네.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예. 화환도 제가 알기로 하나도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는 느낄 수 있죠. 참 절망적이네요. 국민들이 여소야대 만들어준 민심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? 세월호 참사 문제를. 하여튼 뭐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도 얘기는 계속 좀 해봐야 되겠죠. 네. 얘기는 계속 해봐야 되는데. 알겠습니다. 네. 그래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많은 시청자분들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하는 거는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점에. 그러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려고 합니다. 네. 후회 안 남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. 근데 답답한 거죠. 알겠습니다, 의원님. 저희가 계속 의원님 의정활동 지켜보고요. 또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예. 네.